어머, 저 앞치마 뭐야? 정옥이네? 나 크크. 저 남자분이 파출부인가 봐요. 앞치마까지 입고 너무 웃긴다. 그러게 일 잘하네. 잘 어울린다 크크. 정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음식을 나르는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빨간색 앞치마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옥이네 밥상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그건 정옥이 30년 동안 운영했던 반찬 가게의 상호였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며느리 세진이라고 떠 있었죠. 요즘 들어 부쩍 연락이 뜸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전화벨이 네 번째 울릴 때쯤 정옥은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강세진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은 그 목소리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그래, 잘 지냈지. 무슨 일이니? 어머님, 다음 주가 저희 쇼핑몰 3주년이에요. 기념 파티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도 꼭 오셔야죠. 저희가 엄마 감성으로 시작한 브랜드니까요. 엄마 감성이라는 말이 정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몰을 한다는 건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죠. 평소 명절 때도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파티에 초대하다니요. 파티라니, 그런 거창한데 내가 가서 뭐 하겠니? 에이, 어머님 오셔야죠. 도윤 오빠도 직접 케이크 준비한다고 난리예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생크림 케이크로요. 장소는 강남 쪽 호텔 파티룸이에요. 제가 따로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아들 도윤이 케이크를 준비한다는 말에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42살이 된 아들이지만 엄마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아들이 말이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케이크를 준비한다니.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정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배 나이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파마도 풀린 지 오래고 염색도 뿌리가 하얗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옥은 동네 미용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니 단정하게 손질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옷장을 열어보니 마땅한 옷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파티에 어울릴 만한 투피스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남색 재킷에 같은 색 치마, 나름대로 품이 있어 보였죠.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정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세팅한 머리, 새로 산 투피스, 그리고 오랜만에 꺼낸 진주 목걸이까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쇼핑몰이 그렇게 잘 된다고 들었는데 정작 무엇을 파는지는 잘 몰랐죠. 호텔에 도착하니 로비부터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옥이네 3주년 기념 파티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죠. 정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옥이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파티룸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가득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파티룸 입구에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정옥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홀에는 샴페인 테이블과 핑거푸드가 준비되어 있었고 100여 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죠. 세련된 옷차림에 화려한 액세서리들, 정옥은 자신의 남색 투피스가 갑자기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세진이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에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정옥을 향해 형식적인 포옹을 하더니 곧바로 다른 손님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정옥은 홀 안을 둘러보며 도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직접 준비했다는 케이크도 보이지 않았고 도윤의 모습도 찾을 수 없었죠. 그때 주방 쪽에서 누군가 물병을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도윤은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앞치마에는 커다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죠. 정옥인의 밥상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건 자신이 30년 동안 운영했던 반찬 가게의 상호였습니다. 도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며 지켜온 그 이름이었죠. 도윤은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물을 따르고 빈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티 도우미처럼 말이죠. 정옥과 눈이 마주쳤지만 도윤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머, 저 앞치마 뭐야? 정옥이네. 키읔키읔키읔 완전 구멍가게 이름 같은데? 정옥이래 키읔키읔키읔 저 남자분이 파출부인가 봐요. 키읔키읔 앞치마까지 입고 키읔키읔키읔 정옥이네 밥상이라니. 이름 진짜 촌스럽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에 정옥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들은 도윤을 가리키며 킥킥거렸고 몇몇은 사진까지 찍고 있었죠. 세진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세진은 더욱 빛났죠. 오늘 저희 정옥인의 3주년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옥이네라는 브랜드명은 저희 시어머님 성함을 그대로 딴 거예요.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었거든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옥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특히 오늘은 저희 남편이 직접 서빙도 하고 있어요. 저 앞치마 보이시죠? 저희 신제품이에요. 정옥이네 앞치마. 이거 입으면 누구나 반찬가게 사장님 감성 뿜뿜.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머쓱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죠. 정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티룸을 빠져나왔죠.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정옥은 벽에 걸린 대형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옥인의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앞치마, 에코백, 도시락통, 텀블러,
모든 제품에 정옥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포스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품 설명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엄마의 구수한 손맛을 담았습니다. 정옥이라는 이름값 하는 투박함, 촌스러움이 오히려 힙하다. 정옥 스타일.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옥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했던 반찬가게의 이름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죠. 화장실로 들어간 정옥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단장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때 화장실로 2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진 언니 진짜 여우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브랜드 만들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까 정옥이라는 이름이 진짜 촌스럽긴 한데 그게 오히려 재밌잖아. 근데 진짜 그 시어머니는 왔대? 표정 볼만하겠다 키읔키읔키읔. 아까 봤는데 완전 시골 할머니 같더라. 남색 투피스 입고 왔던데. 정옥은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2 여자가 나간 후에야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옥은 꾹 참았습니다. 다시 파티룸으로 돌아가니 케이크 커팅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3단 케이크 앞에 세진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도윤이 서 있었죠. 자, 그럼 저희 정옥이네 3주년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자르겠습니다. 세진이 케이크를 자르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옥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아들이 준비했다던 케이크는 결국 이벤트용이었던 겁니다. 정옥을 위한 케이크가 아니라 쇼핑몰 홍보를 위한 케이크였던 거죠.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정옥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자꾸만 정옥이네라는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0년 전 처음 반찬 가게를 열던 날의 설렘과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남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파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그날 이후로 밖에 나가기가 꺼려졌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친구 영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옥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나 혼자 경로당 가기 심심하잖아. 영숙과 차를 마시던 중 영숙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참, 너 이거 봤어? 우리 손녀가 보여줬는데 인터넷에 난리래. 영숙이 보여준 화면에는 파티 현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하는 모습이었죠.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옥이 누구야? 완전 도우미 아줌마 이름 같은데 키읔키읔키읔. 정옥 씨 실존 인물이래요. 시어머니 이름이라고 키읔키읔키읔 아니 시어머니 이름으로 장사하는 며느리 실하냐 키읔키읔키읔 정옥이네 김치. 정옥이네 깍두기 키읔키읔키읔 네이밍 센스 봐라. 우리 엄마도 정옥인데 기분 나쁘네요. 이름을 이렇게 써도 되나?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넣었죠. 아, 이게. 정옥아, 이거 그냥 젊은 애들 장난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옥은 이미 충격을 받은 후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니. 영숙이 돌아간 후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정옥이네를 입력했죠. 쏟아져 나온 검색 결과에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쇼핑몰 사이트가 가장 먼저 떴고 그 아래로는 수많은 리뷰와 블로그 포스팅이 이어졌죠. 정옥이네 앞치마 리뷰. 이거 입고 설거지하니까 진짜 종업원 된 기분 키읔키읔. 정옥 감성 터지는 에코백. 시장 갈 때 딱이야. 정옥이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진짜 시어머니 이름이래 키읔키읔키읔. 쇼핑몰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옥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죠. 앞치마, 고무장갑, 수세미, 행주, 도시락통까지 모든 제품에 정옥이라는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품 설명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정옥이 스타일 고무장갑 묵은 때도 정옥이처럼 박박. 정옥표 행주 기름때는 정옥이가 책임진다. 정옥이네 김치통 냄새 안 샌다. 정옥이 보증. 정옥은 화면을 보다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 제품이 눈에 들어왔죠. 정옥이 도시락 세트였습니다. 제품 이미지에는 도윤이 모델로 나와 있었고 손에는 낡은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옥이가 싸준 도시락의 추억. 김치 하나로도 든든했던 그 시절 감성. 정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치 하나라니.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윤의 도시락을 싸던 기억이 떠올랐죠.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멸치 볶음, 나물 반찬까지. 김치만 넣어 보낸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엄마, 잘 지내시죠? 파티 때 일찍 가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도윤아, 엄마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 그거요? 세진이가 마케팅 차원에서 한 거예요. 요즘 레트로 감성이 인기라서요.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죠?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하라니. 자신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고 이해하라니요. 그리고 엄마, 수익 일부는 엄마 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엄마 이름 쓴 거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도윤아,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이름이. 엄마,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정옥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죠. 아들이 이렇게 무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니 실시간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옥이네 진짜 웃기다 키읔키읔. 우리 할머니 이름도 정옥인데 정옥이들 다 모여라. 정옥이네에서 할인 행사한대. 아, 정옥이 너무 찰지다 키읔키읔 키읔. 정옥아 불러보고 싶음. 정옥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죠. 도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는데 저녁이 되자 며느리 세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쇼핑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정옥이네 시리즈가 완판됐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옥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덕분이라니. 자신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정옥은 답장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죠. 정옥이네 밥상이라는 간판을 처음 달던 날, 첫 손님이 정옥이네 반찬 맛있다고 칭찬하던 날, 단골 손님들이 정옥 씨 반찬 없으면 밥 못 먹어라고 하던 날들. 그때는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인터넷에서 놀림거리가 되어 있었죠. 정옥은 베개를 적시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을 자부심으로 지켜온 이름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현관문 밖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옥님 맞으시죠? 여기 택배 두고 가겠습니다. 택배 기사가 내민 송장을 보니 발신인은 모두 정옥이네였습니다. 정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자들을 집 안으로 들였죠. 하나씩 열어보니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이네 앞치마, 정옥이네 고무장갑, 정옥이네 수세미, 정옥이네 행주 세트. 각 제품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선물로 드려요. 정옥이네 모델이시니까요. 세진. 정옥은 제품 하나하나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포장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제품 설명이 적혀 있었죠. 정옥이 고무장갑 걸레질 전문 정옥이의 필수템. 정옥표 수세미 정옥이처럼 거칠게 닦아내자 정옥이네 앞치마 정옥이 되기 프로젝트. 정옥은 앞치마 포장을 뜯어봤습니다. 빨간색 앞치마 가슴 부분에는 정옥이네 밥상이라는 로고와 함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나도 이제 정옥이. 80년대 식당 종업원 감성 그대로. 손에서 앞치마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식당 종업원 감성이라니. 자신이 평생 일해온 것이 이렇게 표현되다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옥님 맞으신가요? 저는 유튜버 먹방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유튜버라니 무슨 일일까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정옥이네 브랜드가 요즘 핫하잖아요. 제가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실제 정옥님이 출연해 주시면 대박일 것 같아서요. 정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머, 출연료도 드릴게요. 그냥 앞치마 입고 김치 담그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돼요. 진짜 정옥이가 알려주는 김치 담그기 이런 컨셉으로요. 정옥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죠. 다른 유튜버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심지어 케이블 방송국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진짜 정옥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정옥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영상이었죠. 정옥이네 쇼핑몰 3주년 파티 현장. 진짜 정옥 할머니 등장? 누군가 파티 현장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정옥이 구석에 서서 어색해하는 모습, 도윤이 앞치마를 입고 서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댓글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키읔키읔 정옥 할머니 표정 봐. 완전 멘붕 아들이
정옥이네 앞치마 입고 있는 거 실화냐 키읔. 정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웃긴 이름이었나? 우리 동네 식당 종업원 이름도 정옥인데 키읔 국룰인가? 정옥이들 다 모여 정옥이네에서 일하자. 정옥은 영상을 보다가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자신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누군가 자막을 달아놓았죠. 정옥 할머니 도망가는 중 키읔 쪽팔려서 못 있겠나봐 키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영상이 추천 목록에 떴죠. 세진이 직접 올린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정옥인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 속에서 세진은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 성함이 정옥이라고 들었을 때 이거다 싶었어요. 정옥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촌스러운 매력? 요즘 말로 극혐인데 오히려 힙하잖아요. 세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딱 그 이미지예요. 김치 냄새 나는 앞치마, 걸레 들고 있는 아줌마 그런 정옥이 이미지를 브랜드로 만든 거죠. 정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걸레 들고 있는 아줌마라니. 30년간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온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릴 때 도시락 반찬이 뭐였냐고. 그러니까 김치밖에 기억 안 난대요 키읔. 그래서 정옥이네 도시락 컨셉을 김치 하나로 버티기로 잡았어요. 정옥은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더는 볼 수가 없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운동의 날 찍은 사진 속에는 알록달록한 도시락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문어, 김밥, 과일까지. 김치만 있었다는 아들의 거짓말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네요. 미안해요. 정옥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인터넷에서 다 봤어. 김치만 싸줬다고? 정말 그렇게 기억하니? 도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세진이가 마케팅상 필요하다고 해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스토리? 엄마 인생이 너한테는 그냥 스토리니?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죠.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장사가 힘들어서 이런 컨셉이라도 잡아야. 그래서 엄마 이름을 팔기로 한 거니?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한 거야?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도윤이 떠난 후 정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정옥이네 밥상을 처음 열던 날 만들었던 도시락이었죠.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첫 손님이 남긴 메모였죠. 정옥 사장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엄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은 그 메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정옥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할머니 진짜 정옥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본 얼굴이야. 사진 찍어도 되나? 정옥이네 진짜 정옥이라고 올려야지. 정옥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정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운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손녀 하은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13살 하은이는 정옥이 가장 아끼는 손녀였죠. 할머니, 저 하은이에요. 할머니 요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하은이. 할머니가 좀 바빴어. 할머니,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할머니가 진짜 정옥이냐고. 인터넷에 할머니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녀까지 이런 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니. 애들이 막 놀려요. 정옥이네 손녀라고. 할머니 이름이 왜 이렇게 웃긴 이름이냐고. 하은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정옥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이름은 웃긴 이름이 아니야.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살아온 이름이란다. 전화를 끊고 난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며느리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것도 서러운데 손녀까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옥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옥인의 쇼핑몰 사이트로 들어가 제품, 리뷰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옥이 앞치마 입고 청소했더니 진짜 정옥이 된 기분 키읔 정옥 감성 제대로네요. 김치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요. 키읔 우리 엄마 이름도 정옥인데 이제 엄마 볼 때마다 웃음 나와요. 정옥이네 제품 쓰면서 정옥아 하고 부르는 재미가 쏠쏠. 정옥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객 리뷰란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준 정옥 본인입니다. 여러분이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정옥이라는 이름은 제가 68년 동안 지켜온 이름입니다. 저는 이 이름으로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을 키웠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옥이라는 이름이 촌스럽다고요? 웃기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놀림거리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 손녀가 할머니 이름 때문에 놀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을 제게 돌려주세요. 정옥드림. 글을 올리고 나서 정옥은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어줄까? 아니면 또 다른 조롱거리가 될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 정옥 할머니세요?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어머니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 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댓글들도 올라왔죠. 키읔 정옥 할머니. 빡치셨나 보네. 마케팅 아니야? 진짜가 맞긴 한가. 정옥이네 대박. 홍보 제대로네. 키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진이었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리뷰란에 글 쓰신 거 맞으세요? 세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맞아. 내가 썼어. 어머님, 그런 글 쓰시면
저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삭제해 주세요. 이미지? 내 이름으로 장사하면서 이미지를 말하니? 어머님, 이건 비즈니스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정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내 이름 쓰는 거 당장 그만둬.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상표권도 등록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세진의 말에 정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표권 등록이라니, 자신의 이름을 남이 소유하게 됐다니. 전화를 끊고 난 정옥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자부심으로 지켜온 이름을 이렇게 빼앗기다니. 그것도 가족에게 말이죠. 정옥이 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옥 할머니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캡처되어 올라갔죠.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옥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젊은 변호사는 정옥의 사연을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며느님이 이미 정옥이네를 상표 등록했다면 할머니가 이 일을 제기하기 힘들어요. 성명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그럼 내 이름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정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반찬가게 첫 단골이었던 미선이었죠. 정옥 언니, 나 미선이야. 인터넷에서 언니 글 봤어. 정말 언니 맞지? 정옥은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선아, 그래. 나야. 언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은 정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언니, 나만 화난 게 아니야. 언니네 반찬 가게 단골들이 다들 분노하고 있어. 우리가 사랑했던 정옥이네 밥상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는 걸 볼 수 없대.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옥이네 밥상 추억하기라는 온라인 모임이 만들어져 있었죠. 회원 수가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언니가 만들어준 반찬 얘기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 진짜 정옥이네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 게시물들을 읽어보니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옥 사장님 반찬 덕분에 유학생활 버텼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정옥 사장님 반찬이 위로가 됐습니다. 정옥이네는 그냥 반찬 가게가 아니라 우리들의 안식처였어요. 그때 미선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도울게. 진짜 정옥이네를 되찾자.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써온 레시피 노트였죠. 빛바랜 종이에는 정성스럽게 적은 반찬 조리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꿈을 꿨습니다. 반찬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의 꿈이었죠. 38살의 정옥은 두 살배기 도윤을 업고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정옥이네 밥상 엄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때는 그 문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반찬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으니까요. 꿈에서 깬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죠.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미선과 함께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동네 작은 상가 한 켠이었죠. 언니 뭐 하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진짜 정옥이네 밥상을. 정옥은 오래된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세진이 만든 그런 앞치마가 아닌 30년간 함께한 낡은 앞치마였죠. 거기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짜 정옥이 다시 반찬 가게를 연다는 소식에 옛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시네요. 그 맛있던 멸치볶음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어요, 정옥 사장님. 하지만 세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왔죠. 정옥이네라는 상호 사용 금지, 상표권 침해 시 법적 조치.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손녀 하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끝나고 왔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은아, 공부해야지. 여긴 할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반 애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진짜 정옥이네가 뭔지 보여주겠다고요. 하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은이가 찍은 동영상이 있었죠. 정옥이 반찬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허락 없이 찍어서 죄송해요. 근데 이걸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다들 감동받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하고요. 영상 속 정옥은 정성스럽게 나무를 묻히고 멸치를 볶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 이걸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진짜를 알아야 해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도윤이었죠. 엄마, 세진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다시 가게를 열었다고? 그것도 우리 상표를 침해하면서? 도윤아, 정옥이네는 원래 엄마 거야. 엄마가 30년을 지켜온 이름이고, 엄마, 그래도 이미 세진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 내 아내 편을 들어라.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정옥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올린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정옥 할머니의 반찬 만들기라는 제목의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50만을 넘겼죠.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앞치마 팔던 그 정옥이네랑은 차원이 다르네. 할머니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져요.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이런 게 진짜 엄마 감성이지. 돈 벌려고 이름 팔아먹는 게 아니라. 반면 세진의 정옥이네 쇼핑몰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 도용해서 장사하는 며느리 실화? 할머니가 직접 나서서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하네. 이제 보니 완전 사기 브랜드잖아. 세진은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쇼핑몰 메인 페이지에 공지를 올렸죠. 저희는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기리고자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정옥 감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옥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기린다면서 왜 조롱거리로 만들었을까요? 며칠 후 정옥의 작은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옛 단골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죠. 어머니, 인터넷에서 보고 왔어요. 진짜 정옥이네 반찬 먹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 반찬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엄마 손맛이네요. 정옥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좋았죠. 그러던 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옥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도 정옥이에요. 김정옥. 두 정옥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이름이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언니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죠. 김정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이 이름으로 살았어요. 자식 셋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근데 갑자기 우리 이름이 촌스럽고 웃기다니. 너무 서러웠어요. 정옥은 김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도 여러 정옥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정옥, 이정옥, 최정옥.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죠. 한편 세진의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죠. 반품 요구도 쇄도했습니다. 정옥이네 제품 환불해 주세요. 진짜 정옥 할머니가 만든 줄 알고 샀는데 사기잖아요. 세진은 도윤과 함께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태도였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옥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내 이름 쓰는 거 그만둬. 그게 먼저야. 하지만 이미 재고도 많고 계약도 있어서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죠. 도윤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엄마 이름은 돌려받을 거야.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이야. 정옥이네 쇼핑몰이 임시 폐쇄됐대. 뭐? 왜? 소비자 기만 혐의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갔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다고. 정옥은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죠. 그때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 자기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롤모델이래요. 정옥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힘이 났죠. 저녁 무렵 정옥의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정옥과 같은 나이대의 여성 10명이 함께 온 것이죠. 우리 다 정옥이에요. 정옥이 모임 만들었어요. 그들은 정옥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름이 촌스럽다고? 우리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인데. 맞아요. 정옥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정옥은 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됐죠. 그날 밤 정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많은 정옥이들을 만났다.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정옥이다. 며칠 후 세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정옥은 무슨 제안일지 궁금했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끝을 낼 때가 온 것 같았죠. 약속 장소는 도심의 한 카페였습니다. 정옥이 도착했을 때 세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세진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 급격히 야윈 것 같았죠. 할 얘기가 뭐니? 세진은 서류 봉투를 꺼내 정옥 앞에 놓았습니다. 상표권 포기 서류예요. 정옥이네. 어머님께 돌려드릴게요. 정옥은 놀란 눈으로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갑자기 왜? 세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투자자들이 다 빠졌어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죠. 소비자 신고도 너무 많이 들어왔고 공정위 조사도 받게 됐어요. 세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의 삶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죠. 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우리 딸까지. 정옥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도윤이는 알고 있니? 네, 오빠도 동의했어요. 사실 오빠가 먼저 그러자고 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다고. 정옥은 천천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되찾는 순간이었죠. 세진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둘이 카페를 나서는데 도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정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던 거 다 기억해. 김치만 있었다니. 내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자신의 작은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반찬 냄새가 훅 끼쳤죠. 자,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줄게. 진짜 정옥이네가 뭔지. 며칠 후 정옥의 가게 앞에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정옥이네 밥상 진짜 정옥이 만듭니다. 옛 단골들과 새로운 손님들이 축하하러 왔죠. 정옥 사장님, 다시 간판 다신 거 축하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정옥이네네요. 그 중에는 정옥이 모임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옥이들의 승리야. 이제 누구도 우리 이름을 함부로 못해. 한쪽에서는 도윤과 세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죠. 도윤 씨, 멸치 머리 제대로 따야죠. 세진 씨, 시금치는 뿌리부터 깨끗이 씻어요. 미선이 지휘하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 반찬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내일 도시락 싸가지고 가렴. 진짜요? 와,
진짜 정옥이네 도시락이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뿌듯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혹시 정옥 사장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사실 저도 이름이 정옥이에요. 25살 이정옥이요. 정옥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젊은 정옥도 있다니. 어머, 요즘도 정옥이라는 이름을 쓰는구나. 네, 할머니 성함을 따서 지으셨대요. 그동안 제 이름이 촌스러워서 숨기고 살았는데, 사장님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정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정옥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정옥이라는 이름 부끄러워하지 마. 좋은 이름이야. 젊은 정옥이 돌아간 후 정옥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냉장고, 오래된 조리대, 그리고 새로 단 간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정옥은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 이름을 되찾았다. 정옥이네는 이제 진짜 정옥이네다. 앞으로도 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밖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 봤죠. 정옥이네 밥상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